자, 2부요.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벤처, 고급 벤처, 벤처 S60 풀만가드, 마이바흐라고 부르죠. 자, 이 북한으로의 밀반입에 대해서 저는 한국 정부가 관계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러시아 회사라는 도형 시핑, 근데 이게 과연 러시아 회사인가? 이 회사가 사실상 숨겨진 한국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벤처를 실어 나른 일까지 터졌을 때 그 벤처를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나옥강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달 델리버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리버리 한 배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도형 시핑에서 작년에 정제유 불법 환적과 관련한 카트린호 부산항에 억류되었다가 배가 해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해체를 하느냐? 해체해도 그냥 고철값으로 팔아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낡은 배들을 이런 데 동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NMX 코리아라고 고향에 있는, 저는 그 회사 사장을 잡아다가 간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장님요, 또 나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당신 전화번호 내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또 전화를 한번 하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당신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당신은 정말로 북한의 간첩단과 연결된 사람인지 진짜 좀 관련 수사기관이 전면적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배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통해 북한 석탄을 북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돈도 지불했다가 지금 그 배가 미국으로 끌려가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웬비어 부모님께 그 배 고철값이 가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원비어 부모가 그 배 고철값 받아서 개인적으로 쓸 사람들도 아니죠. 자, 그리고 그 와이즈 어니스트호 수입 외에도 작년 11월에 한 차례 벌써 가져왔고 올해 2월에 갖고 올라다가 지금 이 벤처를 실어 날랐던 DN505호가 벤처도 나르고 그 다음에 북한 석탄을 2번이나 NMX 코리아에 지금 배달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이걸 어떤 거는 잡고 어떤 거는 안 잡느냐는 부분에 정부는 자기들이 알면 잡는다 하지만 정부가 잡는 데는 미국의 통보가 있거나 경고가 있었을 때 잡고 그러지 않았던 많은 배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형 시핑이 정제유 불법 환적, 석탄 밀수,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벤처 2대 배달이면 제가 봤을 때 이 도형 시핑사는 러시아 국적의 회사가 아니라 러시아 국적으로 위장한 일종의 대북 밀무역을 위한 유령 회사일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러면 실제 주인은 누구냐? 북한과 연계된 한국 사람이다. 그럼 한국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간첩 중에도 그냥 간첩이 아니라 상간첩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한국의 정보기관을 대신해서 청와대의 묵인하에, 아니 지시하에 누군가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무리하면요, 이 일을 한번 공개적으로 까발려 봅시다. 예? 공개적으로 한번 까발려 보자고요. 뉴욕타임스는
도영 시핑은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으나 각종 자료와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 기업가인 다닐 카자추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해경 보안계 관계자는 배의 국적은 토고이지만 선주는 러시아인이고 선사인 도영 시핑은 마샬 소재 회사다. 선주가 조세 회피 차원에서 마샬 제도의 회사를 세운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해경의 보고도 저는 이것이 일종의 도영 시핑을 옹호하기 위한 지금 발언인 걸로 보입니다. 아니 조세 회피하려고 마샬 제도에 하기도 하지만은 흔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본따서 그렇게 법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지금 회사를 만들어 두고 페이퍼 컴퍼니를 저는 지난번에 파나마 게이트 때 얼마나 많은 위장 회사들이 파나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 회사의 일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 도영 시핑의 배 DN505의 석탄 통관 업무를 대리했던 AIP 코리아 관계자는 도영 시핑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선주가 운영하고 근로자들도 러시아인이 대부분이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의 대북 밀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DN505가 포항에 묶여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인터뷰가 간헐적으로 튀어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흘려 언론을 교란케 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 측은 DN505의 선주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해경 관계자들은 선원들이 모두 러시아인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면 러시아인 소재 회사인데 소유 회사인데 왜 배 이름은 도영 시핑이라고 도영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의 밀무역을 도와주는 양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관여해서 이런 이 국적이나 이 선사 세탁을 도와주고 실질 운영은 한국에서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N505가 수입해온 석탄의 최종 지금 구입자가 고향에 있는 NMX 코리아고 유기준 의원이 NMX 코리아를 지금 고발했지요. 자, 그런데 이전에 했던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 북한산 사치품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지금 배들이 한국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DN505가 폐선 직전인 배를 사들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에 선주인 도영 시핑이 지난해 7, 8월에 당장 폐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고철 화물선을 싸게 헐값으로 인수해서 다른 이름, 다른 배 이름으로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도영 시핑이 러시아 회사라고 하는데 진짜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7년에 건조된 DN505호는요. 과거 북한과 일본을 오가던 만경봉호보다도 5년 이상 설령이 많아서 이 배의 나이로만 보면 당장 폐선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고등국방연구센터가 북한에 벤처를 실어 나른 것이 이 배라고 발표했는데, 이 배가 고철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거죠. 재정적 부담이 적은 고철 수준의 선박을 사들여서 선명을 바꾸고 일종의 배 세탁을 한 뒤에 제재 대상 물자 수송에 활용하다가 걸리면 그냥 고철로 폐기해버리고 팔아도 되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런 일들을 하는 배들은 카드리노도 그렇고 고철에 가까운 배들이 잡히면 고철로 처분해서 해체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제재 상황에서 외화벌이의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선박이 억류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지금 인터뷰를 한 놈도 내가 볼 땐 앞잡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은 전부 정보기관의 앞잡이로 마치 북한이나 러시아가 그런 밀무역을 하고 하는데 위험 부담을 들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이런 배가 한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면 한국의 국정원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 국정원 뭐 하려고 있어요? 국정원은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이런 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정원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요, 어떤 이유로도 국정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주 그냥 북한의 간첩 잡는 특수기관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처럼 광범위한 덩치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 주인이 바뀌면 그냥 주인이 뭔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수행하는, 그래서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처럼 놀고 있는 이런 행태도 저는 끝장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일들을 관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질 거라고 봅니까? 선박 등록 정보 서비스 업체인 에콰시스에 따르면 DN505의 이전 배 이름이 상진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리스트에 오른 A사 소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추적을 하니까 A사가 이 시리아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하던 에너지 업체의 자회사로 이렇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시리아에 지원을 하는 에너지 회사면 누구겠습니까? 러시아죠. 자,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중해 자기 안방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비밀 지원하던 배를 지금 사가지고 대북 지원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KGB 같은 러시아의 지금 정보기관이 지금 한국을 쥐집 안방으로 휘젓고 다닌다는 건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A사가 도영시핑에 상진호라는 배를 매각한 시점은 작년 5월 29일이라는 겁니다. 출항 기록에 따르면 5월 29일 여수항에 입항했다가 같은 날 출항하고 두 달 뒤에 7월 30일 날 DN505라는 이름을 달고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외에서 배를 갖다가 완전히 세탁한 뒤에 이름도 바꿔 페인트 칠하고 다른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왔죠. 얼마 전에 루니소호가 두바이에 팔렸다면서 이름을 페인트 칠로 한국 조선소에서 바꿨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걸 산 두바이 회사가 진짜 두바이 회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공작을 하는 쪽에서 두바이에서 샀다면서 사들인 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DN505는 빈배로 나간 뒤 지난해 9월 16일 부산에 들어와
677톤의 철강 제품을 싣고 보름 만인 10월 2일 떠난 것으로 해수부 기록에 나옵니다. 행선지는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고 내용대로라면 적재 화물의 중량 677톤이 김정은 벤처 2대 이외에도 다른 화물이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이 러시아에서 철강을 수입하면 하지, 러시아 고철 많잖아요. 아니, 한국이 러시아에다가 철강을 수출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 DN505가 9월 30일 날 부산항을 떠났다 하는데 당일날 들어왔다가 그게 아니라 9월 16일 날 들어와 있었고 당일날 떠났다 했는데 실제 해수부 기록에는 10월 2일 날이라고 되어 있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9월 16일 날 이미 들어와서 일본에서 벤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자, 벤처 오기 전에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컨테이너에 실어 놓고 나중에 벤처가 들어오니까 그것만 집어넣었다. 아니면 벤처는 아예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이한테 직접 가고 실제로는 벤처의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실렸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요. 어떤 배가 빈배로 막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모처럼 들어와서는 677톤 철강 싣고 그거 얼마겠어요? 그러고는 또 보름 만에 부산항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이 배 선사 도영시핑이 망하지요. 배 이거 실어 나르는 마진이 몇백 달러 갖고 발발 뜨는, 한마디로 이 포워딩 사업이라고, 로지스틱스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 무한 경쟁이라 가지고 마진이 얼마나 낮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량하게 그냥 때로는 석탄 실었다가 때로는 뭐 컨테이너 실었다가 가끔씩 일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놀다가 오늘 일당 한번 벌어올까 하고 가끔씩 일하는 백수 같은 이런 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배는 이후에도 한국을 세 차례 오갔는데요. 그러다가 2월 달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3,200톤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유엔 대북 제재의 위반 혐의를 받고 한국에 억류돼 5개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 도영시핑 소유의 유류 운반선 카트린호도 지금 DN505하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영시핑은 이 카트린호도 한국 선사인 B사로부터 이 카트린호를 작년 3월 27일 날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때 선명이 D1325호에서 카트린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배도 들키고 나니까 폐선 절차를 밟아서 고철 해체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압류가 되어서 저 와이저 어니스트호처럼 원비어 부모에게 그 압류한 배의 고철로 만들어서 판 돈이 가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배는 억류가 되었지만은 한국에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해체해서 주인이 그걸 고철로 팔면 그 돈도 주인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배를 샀던 가격에서 고철을 해체해봤자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고철 폐기 처분을 내리는데, 해상 환적한 혐의로 유류 운반선 코티호가 5월 고철 폐기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가 7월 1일 날 부탁을 해서
피파이어니어 그거는 좀 세배 같아요. 은행들의 빚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100억에 가까운 형태의 이런저런 은행의 빚들이 그 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는 풀어주었습니다. 억류 해제를 한국 정부 요청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왜 그 배를 억류 해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폭로했던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북한이 벤처형을 북한에 갖고 가면서 여러 기업이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운송 선박회사는 행선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도영시핑이라는 회사가 행성지를 다 알았을 거다는 거고 문제 차량을 운송한 선박 소유 회사로 앞서 북한산 석탄 불법 환적에 연루됐던 선박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이 배 회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이런 사례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면서 한국 정부 관련설에 대해서는 한 텀을 뒀어요. 왜 그랬겠어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나 미국 국방부나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이 일에 관련됐다라는 부분을 확정짓기를 아직도 꺼리고 있다는 거다. 미국이요, 매우 비열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슬쩍 이 사실을 흘렸다가 또 한국 정부가 급한 게 이 일에 대해서 자, 미국에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해주고 비벼대면 또 슬쩍 이걸 갖다가 뺍니다. 이번에는 뭘 폭로한다더니 쓰리쿠션으로 민간 연구소를 시켜서 슬쩍 이렇게 합니다. 자, 와이저 어니스트 호는 미국 법원에 의해 매각이 허락되어서 그 소유주가 사실상 원비어 부모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비어 부모가 이 배를 매각하고 지금 이 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 의해서 배상을 북한이 하라고 판결을 받아 나왔지요. 자, 그런데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배가 지금 이렇게 잡혔으니까 불법 행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이 배를 원비어 부모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원비어 부모 외에 북한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미국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매우 참 슬픈 일이라고 보는데요. 뻔히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들을 핑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혼자서 북한 불법 한적이나 석탄 밀수 등에 싸우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날 북한 전용 차량 석탄 정제유 밀반입 커넥션과 관련된 지금 NMX 코리아나 도영시핑 등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은 뭐 하냐는 겁니다. 유기준 의원한테 맡겨놓고 한국당은 가끔씩 유기준 의원이 이 일로 움직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는 의원이 유기준 혼자밖에 없습니까? 황교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안 여는 이상 황교안과 문재인의 커넥션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